자, 이번엔 탐방 리포트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센터장 지나가셨는데. 네, 인사드렸습니다. 자, 어디 또 다녀오셨는지 탐방 리포트 첫 번째 기업. 파인앤텍 2달 만에 한 번 더 갔습니다. 파인, 엠텍, 엠텍, 폴더블. 이제. 폴더블 이제, 힌지. 예, 맞습니다. 파인텍에서 내장 힌지를 원래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외장 힌지까지 그러니까 4월. 물적 분할인가 이게? 인적 분할. 예, 인적 분할. 인적 분할. 작년 한 8월인가 10월쯤에 파인 테크니스에서 이제 파인 엠텍으로 이제 인적 분할하게 되면서 이제 폴더블 쪽은 이제 파인 엠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물론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물론 폴더블 시장은 커지고는 있지만은 이제 컨센이나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제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고. 일단 올해는 조금 기대가 일단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갤럭시 폴드 시리즈 3에서 4로 넘어갔는데 사실 큰 변화가 없었지만은 이번 변화 같은 경우는 물방울 힌지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서 단가도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갤럭시 4 5 이번에 나오는 건 5입니다. 5입니까? 네. 5의 저기 뭐 오픈 행사 네. 뭐지? 삼성 이제 박스 오픈. 언팩 행사. 언팩. 네. 언팩을 국내에서 이번에 네, 국내에서 한다고. 이번에. 그래서 폴더블 폰 쪽을 네.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강조할 거다. 네, 플립도 마찬가지고 같이 네. 나오기 때문에 저기 출시가 이제 한 8월쯤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크랩쉘이 이거고 네. 그다음에 폴더블이 오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단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조금 빨리 나오게 되면서 저 시장에서 이제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파인앤텍은 내장 힌지에서 이제 100%는 아닙니다. 한 80에서 90%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장 회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번 이제 외장 힌지 캐치바텍이 하고 있는 그렇죠. 외장 힌지 쪽은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만큼 팔리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기저 효과로 조금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애플이 네. XR 디바이스를 네. 내놨잖아요. 이름 또 까먹었네. 비전 프로. 프리전 프로. 네. 그냥 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사실 네. 제가 뭐 또 얘기했지만 이 뒤에 선 하나 빼놓고는 이제 이 프로토타입이라서 아마 2, 3 뭐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이 공간 PC 공간 컴퓨팅. 컴퓨팅. 예.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여기다 뒤집어 쓰고 일로 통신 넣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거를 딱 해놨는데 네. 삼성은 과연 뭘 할까? 저도 좀 기대가 되긴 그죠? 하죠. 그게 그래서 구글이랑 이제 사실 퀄컴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더블이 지금 중요한 메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힌지가 네. 애매모호한 상태다. 근데 여기서 애플도 폴더블 쪽에 하겠죠. 예, 이게 파이낸텍이 접으려고 하긴 하더라고.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그거에 이제 실제 내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로 해서 OLED로 들어갈 건데 폴더블을 가게 되면은 과연 파이낸텍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느냐 여부가 있는데 파이낸텍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거는 이제 물량을 줍니다. 삼디플레이. 캐치바텍은 삼성 전자에게 주기 맞아요. 때문에 외장 힌지는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아이패드가 폴더블로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파이낸텍에 이제 물량을 좀 주는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왜 아이패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삼성 이거 노트북 자체도 이게 확장성까지 이제 폴더블이 이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쪽 시장은 모을 만하고 실제 중국도 고객사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에서도 올해 중국 그 스마트폰 출하량을 계속 이제 늘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샤오미나 비포, 오포 같은 회사들도 본격적인 폴더블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 중국이 예. 그리고 또 따라와줘 돼. 예, 그래서 파이낸텍이 사실 중국 쪽도 고객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비중이 더 크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매출 실제로 지금 내장 힌지도 양산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 4월 달에 한번 갔었는데 이번에 굳이 한 번 더 갔던 이유가 아마 분위기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파악해봐야죠. 이번에 그 XR 디바이스의 그 비전 프로는 사실 디스플레이는 소니가 했거든요. 네. 근데 소니는 일본 기업들은 특징이 우리나라는 뭐가 좀 될 것 같으면 캐파라는 걸 확 공격적으로 증선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뭐 IRA 법안 때문에 소재냐 아니면은 뭐 이
부품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그 미국으로 가 네. 거기 다 쳐 막 이거를 잘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증설을 안 해요. 그죠? 네. 소니가 이걸 했어도 거기는 뭐 연산 뭐 2, 30만 대주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애플이 얘기하신 대로 올레도스라든지 마이크로 O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3D풀,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겠죠. 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파인 엠텍. 엠텍. 예. 그렇죠. 그렇게 고리를 찾으면은 네.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폴더만 보시면 될 게 아니라 지금 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쪽으로 또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인엠텍이? 이 회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 계열사가 파인 DNC도 있고 EMB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 이 네 개가 있는데 이 회사의 좀 가족 관계와 여러 개를 파악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연결 법인에 대한 이제 회계 부분도 아마 체크를 하시게 되면 그렇죠. 아마 조금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참 좋아하는 게 그 텍스트만 읽어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그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화진 과장이 대신 뛰어주는데 고맙고. 네. 자, 파인 엠텍 받고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 네, 클리오 이제 클리오. 월요일 한번 다녀왔었고요. 그때 미리 방송에서 예고를 했었던 거고 2분기도 좀 실적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H&B 특히 올리브영 쪽에 계속 이제 매출 1, 2위를 계속 이제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클리오나 뭐 페리페라라 아니면은 구달 얘기가 나오는데 섹터적으로 워낙 이제 매출이 빠르게 올라왔었고 이제 최근에 화장품에 대한 변화들이 대형 화장품은 빠지고 마녀 공장은 어떻게 됐나? 마녀 공장도 최근에 계속 오르렀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일본 쪽 시장이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고 이제 조금 1분기에도 뭐 일본 쪽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북미나 동남아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올리브영이 만약에 IPO를 하게 됐을 때 이게 클리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워낙 그만큼 올리브영에서 차지하는 제품군들이 클리오가 비중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IPO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제가 봤던 클리오도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올리브영이 이제 총 이제 1,200개의 매장이 있고 다이소가 한 1,800개 매장이 있는데 또 다이소 쪽으로도 또 진출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는 이제 중저가나 이제 고가에 대한 뭐 영역이 하나둘씩 이제 나눠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성장성에 따라서 클리오도 더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회사나 대부분 회사를 갔을 때도 요즘에는 탈중국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 쪽은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쓰지 않는 것 같고 결국 동남아나 또 북미, 일본 쪽 시장은 좀 더 타겟팅을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화장품도 그렇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이용기기나 화장품은 조금 모델들에 대한 이제 그런 광고 마케팅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아이브의 이제 안유진 같은 경우도 실제 모델로 특히 지구 오락실 2에서도 큰 인기를 이제 끄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본에서 북미 시장에서도 좀 크게 좀 먹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조금 적죠. 이게 또 물량이 잠겨 있어서 그런가?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좀 쳐지지 않을까. 뭐냐면 최근에 CNC 인터내셔널이나 IP밀 S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이제 고공행진했다가 클리어는 잠시 쉬는 부분이 한 게 결국에는 일본 시장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이번에 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마 2분기 때 원래 성수기가 3, 4분기라고 합니다. 보통 60, 70% 비중이 하반기에 좀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클리어는 다시 한번 재상승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은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좀 확신이나 소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시간화해야 되니까. 자, 다음 기업은 또 뭔가요? 네, 어제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가 이제 조선 세미나를 했고 이제 그중에서 탑픽을 이제 보고 있던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네, 요즘 워낙 조선주들이 좀 뜨거웠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현대미포조선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수익률 쪽으로는 조금 더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던 부분이 원래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3사와 다르게 어떤 중소형 선박에 대한 이제 건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MR 탱커가 이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원래 한 25% 차지하고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대략 한 60%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MR 탱커가 빠르게 선종해서 이제 수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실적적인 측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하반기에는 이제 수주나 이제 실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2, 3년 전에 받았던 그런 이제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인도 시점이 대부분 몰려 있고 아마 내일도 아마 그 카타르 산업부 장관이 방한을 하고 그 관련된 LNG 문화사에 대해서 시장에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곤 했으나 물론 위포조선보다는 대우조선, 하나오션이 더 비중이 크긴 하겠으나 아마 이런 조선주들이 대부분 같이 업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그런 이제 MR 탱커선이나 PC선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면은 이때 당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95,000원을 제시하긴 했으나 한번 이제 조선주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너리라면 하이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변용진 애널 올해 3월달에 이제 인인했던 이제 분인데 네. 시장에서 굉장히 실제 대우조선해양 출신 이제 IR 담당 출신인데 네. 굉장히 좀 3월달부터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도 그분들이 좀 설명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해놨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조선업종도 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요즘 그 인력난이잖아요. 네. 부인난. 그 부분이 어떻게 이게 예전에 2008년 호황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게 인력난이 한 25,000명, 28,000명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한 대략 한 28,000명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 있었고 이런 한 얘기도 사실 변용진 애널이 그 새롭게 인입했을 때 산업 리포트에 다 그대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크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탐방 리포트 3개의 기업을 들어봤고요. 네, 파인, 엠텍, 클리오, 현대미포조선. 네. 선택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파인엠텍을 파인엠텍? 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의 탐방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